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 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반가운 목소리인가요? 뭐 최고로 반갑죠 지금. 네. 그러신 건가요? 네, 최고의 텐션인가요? 최고의 텐션이죠 지금. 네. 네. 막내. 거의 뭐 영화 스피드입니다. 네. 스피드 네.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슬픔의 캐릭터를 보면서 김민하 평론가를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허위 기사. 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오늘 이렇게 말했죠. 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후보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 그리고 김만배 신앙림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로 분류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부터 언급되어 왔던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다라는 식의 주장도 반복이 됐는데요. 이진숙 후보는 방송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진숙 후보가 과거 MBC 재직 당시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적이 있는 인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인선을 두고 논란이 큰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진숙 후보는 당시 정수장학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화를 나눈 것뿐이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KBS, EBS의 새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8월부터 공영방송 이사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 정권의 언론장악 논란이 다시 한번 불지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의 긴급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노조 탄압 전면에 섰던 인물이고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임명을 추진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과거 이 후보자의 SNS를 보도한 이 한겨레 기사도 나왔는데요.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집회를 보도한 방송 보도에 대해서 좌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방송사가 현장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태원 참사 전에 헬로윈 축제를 예고했던 MBC 보도에 대해서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하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도라고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도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이진숙 내정자가 브리핑에서 다양한 말을 좀 쏟아냈는데요. 예, 흉기다. 이제 방송은 흉기다. 그리고 노동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 메시지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후보자 뒤에는 누가 있어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돼.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뭘 장단을 맞추고 평론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뭐 평론의 가치가 없잖아요. 저는 왜 평론가로 왜 사는가. 이게 삶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무슨 뭐 평론이랍시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뭐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예?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런데 결국은 평론할 가치도 없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건데 이 인사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밖에 안 난다. 슬슬 텐션 좀 올라오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이게 뭐예요 지금.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무슨 뭐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 뒤에 대한민국을 뒤엎으려 하는 기획자들이 있었대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만나고 다닙니까. 그리고 2인 체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인 체제로 운영을 하면은 법적인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주요하게 결정한 것들이 나중에 다 뭐 이렇게 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다 가처분 신청할 거 아니에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하고 이러면 박문진 이사 선임하고 이러면은 또 가처분 신청 막 할 건데 그게 논란이 되고 이러면 뭐 또 뭐 일부는 법원에서 막 뒤집어지기도 할 거고 이럴 것 같은데 그걸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최소한 그래도 5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진숙 후보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이 별 이유도 없이 지금 이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추천을 했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또 뭐 하냐고요. 예? 임명을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데. 추천을 하면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지. 또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해도 된다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 추천된 사람이 최민희 의원이었잖아요. 네. 지금 과방위원장을 하는. 이분이 정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안 된다, 부적절하다. 이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면은 명확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든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한 것이고, 그런 이 판단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질질 끌고 임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2인 체제를 만든 원흉은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야당한테 왜 추천을 안 하냐고 지금 하냐고요. 그럼 그 당시에 왜 임명을 안 했는지를 대통령이 설명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임명을 안 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바로 잡든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가 그럼 나머지 상임위원들을 추천을 해주시면은 5인 체제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뭐 정리가 돼가지고 방통위가 정상화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방통위가 정상화가 됩니까? 그리고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이 방송을 이런 식으로 장악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방송 3+1법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그 법을 입법을 하려고 했더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기가 방통위원장일 때 얼른 박문진 이사 선임을 해야 되겠다. 얼른 그 법 입법하기 전에 빨리 지금 현행 체제대로 선임을 해야 되겠다. 얼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자꾸 이러면 우리 탄핵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그랬더니 탄핵안을 보고하기 전에 난 사퇴하지롱 이런 다음에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하면서 이 박문진 이사 선임 이어달리기 바톤을 휙 던졌어요. 던져놓은 상태에서 사퇴를 하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임명 강행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에서 난리가 나겠죠? 청문회에서 야당이 막 이런 사람 안 되고 과거에 정수장학회를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MBC를 미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MBC 내에서 이 노조 탄압하고 할 때 방송 장악하고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아주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비슷한 사람이어서 안 됩니다. 막 이럴 건데 무시하고 임명 강행할 거잖아요. 임명 강행한 다음에 그 바톤을 잡겠죠. 이제 자꾸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겠죠. 박문진 이사 원래 임명할 때 여야 6대3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6대3으로 임명을 할까요? 난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언론 노조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박문진 이사도 다 여당 성향으로 임명하나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C 사장을 교체하겠죠? 왜냐하면 방심위에서 멋진 방심위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 멋진 방심위에서 MBC에서 하는 모든 보도는 다 가짜뉴스인 것처럼 심의를 막 해댔잖아요. 거기다가 새로 방통위원장이 되시는 분도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가짜뉴스라고 지금 하는 판 아닙니까? 그 보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가짜뉴스라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MBC가 바뀌겠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그러면 방송 자극이 아니면 뭡니까? 네, 저 임금님기의 캔디님께서 김민하 평론가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걸 퍼센트로 계속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웃었는데요. 85%까지 올라왔다라고 하십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시사인의 이 방송 스케줄을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언론노조 관련해서는 저희 2부에서 언론노조 위원장이 또 이진숙이라고 하는 인사가 왜 문제적인지를 또 조곤조곤 이야기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최상병 순직이 장비 손괴.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입니다. 네, 하루 동안 이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이어졌는데요.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박주민, 주진우, 신장식, 박준태, 서영교, 곽규택 의원까지 여야 의원 7명이 이제 연이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중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정훈 대령의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애국심과 공명심은 한 장 차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 다 군설비 파손 책임
책임이 있다면서 압류하고 일단 소송하겠다고 하면 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최상병 순직 사고를 장비 파손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라고 직격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특검 추천권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특검이라서 절대 법률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어야만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비교섭단체가 가지게 될 이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의 노정면 원내대변인도 오늘 제3의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금 전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직후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라서 이 상황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좀 놀라운데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김민아 평론가님께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무시지 말고요. 지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 네. 이분은 지금 뭐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안 좋아하거든요. 김종대 전 의원이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저는 그런 논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 출신이어가지고 오늘도 김민아 평론가에 대해서 하나를 더 알아갑니다. 네. 권선구청에서 제가 수원시 권선구에서 제가 민원의 최전선에서 제가 네. 민원을 다 접수를 해가지고 한 200개 이르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하면서 제가 치열하게 제가 네. 민원의 최전선에서 네. 다 수수료도 외워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도 외워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안 좋아하지만 하지만 평가하실 말이 있다면요. 군대 갔다 오셨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주진우 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군인에 대해서 지금 군인을 지금 국가가 소유한 무슨 재산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산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자산의 군의 어떤 자산에 비유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뭘 지금 군을 경험하고서 이렇게 최소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휴대전화로 검색을 해본 바로는 뭐 군 경험은 없으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폰을 보셨군요. 네. 네. 5급 전시근로역으로 뭐 간염으로 빠졌다는 것 같거든요. 전시근로역으로. 그럼 뭘 지금 군 장비 얘기를 뭘 합니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비유가 이게 뭐 검사 출신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은 검사를 하셨잖아요. 법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관계를 막 틀려도 됩니까? 그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해가지고 그 수사를 한 게 이게 8명 다 군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고 압류하고 소송하겠다 이렇게 한 거냐고요. 이거는 해병대 수사단이 뭐 숱하게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 얘기했을 텐데 해병대 수사단이 예를 들면 8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고 이 사람들이 혐의 대상이다라고 적으면은 바로 그게 예를 들면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에다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갖다 주는 거의 취지는 이런 우리가 초동수사한 결과는 요런 건데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한번 수사를 해보세요. 요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야 이것도 입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진우 의원은 마치 박정훈 대령이 수사의 결론을 다 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냐고요. 야, 안 맞잖아요. 그럼 얘기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주진우 의원이 검사도 하고 법도 알고 할 텐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나쁜 분인 것이고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은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양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능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최상병 유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는데요. 참 언제나 정쟁에 앞서서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서 넘어가 볼까요? 네, 폭력적 입법 쿠데타.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죠. 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자 여당과 검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또 폭력적 입법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입법 폭주라는 표현에 이어서 이 입법 쿠데타까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동의수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야당의 탄핵 공세도 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발언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위 검사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입법부가 제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의 내부 반발 또한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탄핵 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 자료를 통해서 이 수사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늘 열린 원래 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라고 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 탄핵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기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을 인용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네, 폭력적 입법 쿠데타라고 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김민아 평론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왜 생각을 자꾸 여쭤보는데 왜 자꾸 웃으십니까? 뭐가 입법 쿠데타인 거예요? 뭐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개념이 맞나요? 입법 네. 쿠데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나? 입법 쿠데타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 거죠? 쿠데타가 애초에 뭡니까? 쿠데타. 여기 한 분이 쿠데타는 무력을 통해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쿠데타가 뭐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인 것 같고 쿠데타는 불어요, 불어 원래 불어입니다. 네네 프랑스어. 예. 네. 불어 좀 하세요? 아니요. 네. 처음에 불어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프랑스어라고 정정을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아저씨들은 불어라고 합니다. 네. 불어.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비판을 해도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격과 수준에 맞는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과도하다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협치를 하자든지 뭐 협치를 할 준비는 전혀 된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실이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좋은 말로 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개념에 안 맞는 입법 쿠데타라는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땐 대통령실도 지금 이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소위 말하는 탄핵을 뭐 한다고 하고 이렇게 탄핵 청원 동의수가 막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법 쿠데타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입법 쿠데타라는 말을 쓰면은 누가 이 말을 듣느냐 뭐 물론 저같이 사람도 듣지만 이 정권 지지자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엊그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지금 탄핵 청원 동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당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이 기자한테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위기감이 있으면은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는 건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탄핵을 오히려 당하면은 역풍이 불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역풍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역풍이 예. 뭔가 탄핵을 당하고 이러면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뭔가 이제 보수층이 이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층도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탄핵을 당하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 아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때 그러니까 역풍이 민주당이나 이 탄핵을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역풍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풍이잖아요. 순풍이 불어올 때
노도 같이 젓는 거죠. 그래서 노를 같이 젓는 그 시점에 예를 들면은 뭐 이 호재가 될 만한 뭔가를 내놓는다든지 검찰 수사 결과가 뭐 나온다든지 누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런 걸로 반격을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쿠데타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어떤 배경에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개념이 잘못되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였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신을 차리기 바라고 유권자들은 계속 신호를 줬잖아요. 그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통해서 신호를 줬고 언론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기사와 칼럼과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그러한 여론을 통해서 신호를 줬고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에 표심을 통해서 신호를 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정권에 대해서. 정권의 통치 방식을 바꾸라고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안 바꿨잖아요. 안 바꾸니까 지금 예를 들면 100만 명이 넘는 이 탄핵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각 다 변호사를 한 사람씩 끼고 과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참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국정운영 방식이 이대로 유지가 되면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지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러면 뭔가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도 잘 살리면은 기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결코 그 생각대로는 안 된다.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기사에 보니까 노무현 케이스라고 표현을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가 일침을 놨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아이템 그래요? 여기까지 하나 하도록 또 있는데? 하겠습니다. 25만 원 얘기가 있는데 네, 뭐하러 25만 원 주냐 한 100억씩 주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게 여기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지훈 변호사, 장윤성 기자 그리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